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정민은 긴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어요. 옷을 조금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직접 봐야 해서요. 정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천천히 바지를 내렸어요.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도연의 손이 정미의 허리 아래쪽을 눌렀습니다. 살갗에 직접 닿는 그의 손.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여기 많이 뭉쳐있네요. 좀 아플 수 있어요. 도연의 엄지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았죠.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정미의 몸이 반응했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허벅지가 떨렸죠.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정미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사람의 심장은 나이가 들면 무뎌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손끝이 스쳤을 때 저는 오히려 너무 크게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이렇게까지 몸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50이 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정민은 30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적성에 맞았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약을 챙겨주는 일.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죠. 남편 역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묵묵히 가족을 지켰어요. 하지만 5년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민은 그날 이후로 무언가 꺼져버린 사람처럼 살았어요. 감정도 욕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지나보내는 게 전부였죠. 이젠 나 혼자 살면 되는 거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익숙해지면 아프지 않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 했죠. 센터를 찾기 전까지는요. 행복재활센터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윤정민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정민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여기 앉아 계시면 선생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직원은 대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6070대로 보이는 환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다들 편안한 표정이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흰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검은 운동화. 짧게 자른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윤정미님? 그는 정미를 향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네, 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트레이너 장도연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도연은 정미를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정미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 걸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남자와 가까이 걷는 거였죠.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치료실은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인체 구조도가 붙어 있었고 한쪽엔 마사지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정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죠? 네.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년쯤 됐나? 처음엔 그냥 참았는데
요즘은 다리까지 저려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미에게 말했어요. 자세 검사부터 해볼게요. 편하게 서보세요. 정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정미의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내려와 있네요. 허리 쪽도 볼게요. 그의 손이 정미의 허리 중앙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미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남편이 떠난 이후로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가까이 만진 적이 없었어요. 여기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요. 눌러보니까 딱딱하시죠? 아, 네. 정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도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그는 계속 꼼꼼하게 허리와 골반 주변을 체크했습니다. 정미는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가슴이 뛰는 게 이상했죠. 이건 그냥 치료일 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도연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첫 치료가 끝난 뒤 정미는 센터를 나섰습니다. 허리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몸보다 마음이 이상했죠.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았다는 느낌. 오랜만에 사람으로 대접받았다는 기분. 정미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나 지금 뭐가 이상한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도연의 낮은 목소리, 따뜻한 손길, 조심스러운 시선. 그 모든 게 정미에 닫혔던 감각을 조금씩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아직도 조금 빨랐습니다. 나, 설마 이러는 거 아니겠지?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죠. 하지만 정미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자신도 모르게 기다리게 될 거라는 걸. 다음 예약은 3일 뒤였습니다. 정미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자신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조금 무서웠죠. 5년 동안 꺼져 있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3일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정미는 거짓말처럼 센터 가는 날을 기다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봤죠. 예약 시간은 오후 2시. 아직 5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정미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카디건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았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어요. 이러면 티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미는 자신이 우스웠어요. 62살 할머니가 무슨 치장을 한다고.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죠.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정미의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어요. 입구를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윤정미님, 오셨어요? 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 네. 정미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마이너스. 도연은 치료실 문을 열고 정미를 맞았습니다. 오셨어요. 그새 허리는 좀 어떠셨어요? 지난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좀 더 깊이 풀어드릴게요. 정미는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그녀의 허리 주변을 눌렀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압력이 단단했지만 부드러웠죠. 여기가 많이 뭉쳐있네요. 천천히 풀게요. 도연의 손이 척추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미는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피부를 타고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정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아픈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긴장됐죠. 이런 감각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쯤 도연이 물었어요. 평소에 스트레칭은 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럼 제가 간단한 동작 몇 개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도연은 정미에게 허리를 펴는 동작을 시범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미가 따라하는 동안 옆에서 자세를 잡아줬어요. 어깨는 이렇게 내리시고, 네, 잘하세요. 그의 손이 정미의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정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가슴이 콩콩 뛰었죠.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미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이후로 정미는 일주일에 2번씩 센터를 찾았습니다. 도연은 항상 같은 시간에 정미를 기다렸어요. 치료 시간도 조금씩 길어졌죠. 정미는 그게 좋았습니다. 도연과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했어요.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높은 구두. 사장처럼 보였죠. 어머, 윤정미님이시죠? 저는 이 센터 운영하는 김미정이에요. 여자는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미는 어색하게 악수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요. 우리 도연 선생님 솜씨가 좋죠? 우리 도연이라는 말이 정미의 귀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미정은 정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도연 선생님이 환자분들한테 다들 친절하거든요. 오해는 안 하셔야 돼요. 네.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닌데요. 알아요. 그냥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미정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미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는 계속 미정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착각이라니. 정미는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정말 착각이었을까요? 도연의 따뜻한 말, 조심스러운 손길, 그 모든 게 그냥 친절이었을까요? 그래,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마음을 줘. 62살 할머니인데. 정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어깨. 아까 센터 가기 전에 예쁘다고 느꼈던 자신이 우스웠죠. 내가 뭘 기대한 거야. 정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냥 치료받으러 간 거라고 생각하려 해도 도연을 만나는 게 기다려졌던 건 사실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정미는 다음 예약을 취소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음 방문 때 정미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이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정미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신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도연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치료 중에도 정민은 계속 긴장했습니다. 도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정의 말이 떠올랐죠. 착각하지 말라는 그 말. 치료가 끝나고 나올 때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젊은 직원 2명이 정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 요즘 자주 오시네. 응, 장 선생님이랑 잘 맞나 봐. 분위기 좋더라.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에이, 설마. 근데 귀엽긴 하더라. 목소리가 작았지만 정미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센터를 나섰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죠. 다른 사람들도 눈치챈 걸까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티가 났나요? 그날 밤 정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센터를 그만 다녀야 할까? 아니면 허리가 나을 때까지만 참아야 할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미는 도연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조심스러운 손길, 자신을 걱정해주는 눈빛. 그 모든 게 정미의 오랜 외로움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정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62살. 사별한 지 5년.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나이. 이런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우스운 일일까요?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죠. 한 번만 더 가보자. 정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신경 쓰이고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이 감정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정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예약 알림이 떠 있었어요. 취소 버튼을 누르려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냥 치료만 받는 거야. 그게 다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정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센터에 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계속 주변을 의식했죠. 직원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미님, 들어오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치료실에 들어가자마자 미정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 오후 스케줄 확인 좀. 미정은 말을 멈췄어요. 정미와 눈이 마주쳤죠.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지금 환자분 계시네요. 나중에 얘기해요. 미정은 문을 닫으며 나갔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정미는 그걸 느꼈습니다. 도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이 좀 급하신 성격이라. 괜찮아요. 정미는 대답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이너스. 그날 이후로 미정의 태도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정미가 센터에 올 때마다 미정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도연 씨는 원래 환자분들한테 다 친절해요. 직업이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드리더라고요. 불쌍하니까.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정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중년 여성분들이 남자 선생님 선호하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가죠. 집에서 외로우시니까. 정미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빨개졌어요. 다른 환자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죠. 왜 저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정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연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어느 날 치료 중에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제가 보기엔 마음에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정민은 그 목소리가 따뜻해서 더 힘들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의 눈을 마주치면 울 것 같았죠.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치료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손길이 더 가볍고 짧았죠. 정민은 그게 서운했어요.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정민은 센터 근처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가 정미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요즘 재활센터 다니신다고요? 네. 허리 때문에요. 행복 재활센터 말이죠? 거기 남자 선생님 있잖아요. 키 크고 잘생긴 분. 약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이랑 사장님이 원래 부부였대요. 이혼했는데 아직도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거래요. 좀 이상하죠? 정민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요? 네.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사장님이 아직도 미련이 많다던데. 그래서 다른 여자가 접근하면 되게 예민하대요. 약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괜히 오해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정민은 약을 받아들고 빠르게 약국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죠. 그래서 저렇게 나한테 그랬구나. 정민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말, 끊임없는 견제. 그녀는 아직도 도연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감정 가질 자격이 있나? 정민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늙은 몸. 도연은 전 아내가 있고 그 여자는 아직도 그를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자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환자일 뿐이야. 나는 환자고 그는 선생님이야. 정민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죠. 도연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 조심스러운 시선. 그 모든 게 정미에게는 특별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미정 말이 맞았어. 정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음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 5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던 날들. 그 외로움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정민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정민은 결국 센터에 갔습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오늘만 보고 그만두겠다고. 치료실에 들어갔을 때 도연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드릴게요. 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정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어요. 도연의 손이 정미의 허리를 눌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천천히. 많이 뭉쳐있네요. 마음이 힘드시면 몸도 굳어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힘 빼세요.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정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도연 씨, 지금 시간 있어요?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료실 안을 둘러봤어요. 도연의 손이 정미의 허리에 닿아 있는 걸 봤죠. 지금은 치료 중인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보죠. 미정은 문을 닫았지만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정미는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방해해서. 도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졌습니다. 치료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미는 센터를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는 안 가야겠다. 이러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미정의 시선, 주변의 수군거림, 무엇보다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이 모든 게 버거웠죠. 집에 돌아와 다음 주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주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텅 비었어요. 정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이게 맞는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정미는 꿈을 꿨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함께 있어요. 꿈에서 깬 정미는 베갯잎이 젖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던 거예요. 정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한 번쯤은 용기를 내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감정을 그냥 묻어버릴 순 없다는 거였어요. 정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을 했죠.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리고 제대로 마음을 정리하자.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그 결심을 품고 정미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예약을 취소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보자고 했잖아. 정미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하지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려고요. 윤정미인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숨이 가빠졌어요. 예약은 3일 뒤였습니다. 그 3일 동안 정미는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단순히 허리 치료를 받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도연을 보고 싶은 건가요? 정미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분을 보고 싶어. 인정하고 나니 조금 편해졌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센터에 가는 날 아침, 정미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이라고 해요. 여기 단골이죠. 무릎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와요. 아, 저는 윤정미예요. 태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기 장 선생님 솜씨 좋죠? 네, 좋아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몇 달 다니니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안 오시던데 어디 편찮으셨어요? 정미는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기억한다니.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오늘은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마음 정리하신 것 같아요. 태훈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정미는 놀랐어요. 저도 나이 들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나이에는 뭐든 조심스럽잖아요. 남들 눈치도 보이고 자신도 믿기지 않고. 근데 말이에요, 정미 씨.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요.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용기가 필요하죠. 태우는 정미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도 용기예요. 정미는 목이 메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김태우님 들어오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는 일어서며 정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또 뵐게요. 힘내세요. 정미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이너스. 윤정미님 들어오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어요. 치료실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미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죄송해요. 그동안 괜찮아요. 바쁘셨죠?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미는 그가 서운해하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예전보다 좀 더 아파요. 한동안 안 왔더니. 그럼 오늘은 좀 더 깊이 풀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엎드렸어요. 도연의 손이 정미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죠. 많이 굳어 있네요. 힘 빼세요. 도연은 천천히 척추를 따라 눌렀어요. 정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압력이 점점 깊어졌어요. 아프다기보다 시원했죠.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도연의 손이 골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은 곳을 눌렀어요. 마이너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의 몸이 떨렸어요. 처음엔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온몸으로 퍼졌죠.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감각.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스러웠죠. 네, 괜찮아요. 정미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통증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였어요. 외로움, 그리움, 갈망. 그 모든 것이 떨림이 되어 몸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도 느꼈어요.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더 조심스러워졌죠. 천천히 호흡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정미는 도연의 말대로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이 더 풀렸어요. 뭔가 흘러나가는 것 같았죠. 도연의 손이 정미의 등 중앙에 놓였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그대로 머물렀어요. 괜찮아요. 다 풀리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미는 그 목소리에 안도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떨림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정미는 온몸이 나른했어요. 동시에 가벼웠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치료가 끝났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도연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조금 이상했어요. 몸이 완전히 긴장을 풀 때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도연은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미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즘 많이 힘드셨죠? 여기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셨나요? 정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혹시 사장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도연의 질문이 직접적이었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미정 씨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그래요. 특히 저한테 가까이 오시는 분들한테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미정 씨는 제 전 아내예요. 이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미정 씨는 다르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미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정미 씨, 네. 오늘 오셔서 다행이에요. 안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도연의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미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오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따뜻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미는 센터를 나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괜찮으신가요? 마이너스 장도현. 정미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대기실에서 만났던 태훈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요. 정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돌아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떨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정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같은 거리, 같은 풍경인데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정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봄날의 꿈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누군가와 걷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죠. 정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센터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정이 도연을 불렀어요. 도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나 이제 그만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말이에요? 당신 붙잡는 거, 환자분들한테 신경질 내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이상한 거. 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끝났잖아. 3년 전에. 근데 나 혼자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정 씨, 미안해요. 당신도 힘들었죠. 그 환자분도. 윤정미 씨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놓을게요. 당신 인생 살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정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했죠. 하지만 도연은 알았어요. 이게 그녀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리고 정미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는 걸.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일주일에 2번씩 센터를 찾았어요. 이제는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죠. 미정은 더 이상 정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나눴어요. 도연과의 치료 시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그런가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정미 씨가 꾸준히 오셔서 그래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미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따뜻했죠. 어느 날 치료가 끝난 뒤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미 씨, 요즘 집에서 스트레칭 잘하세요? 네, 매일 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자세가 맞는지요? 그럼요. 정미는 일어나 도연이 가르쳐 준 동작을 했어요. 도연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잘하시네요. 근데 여기 어깨를 조금만 더 내리시면. 네, 그렇죠. 도연의 손이 정미의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정미는 여전히 그 손길에 떨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고마워요, 선생님. 저도 감사해요. 정미 씨가 꾸준히 오셔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정미가 대기실에 나왔을 때 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 씨, 오랜만이네요. 태훈 씨, 안녕하세요. 정미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태훈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제 차례까지 시간 있어요. 정미는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던데요. 네, 덕분에 허리도 많이 나아졌어요. 허리만 나아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태훈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정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 그냥요. 괜찮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설렘 느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태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내 먼저 보내고 10년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다시는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외로움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뎌지는 거더라고요.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든 거였어요. 태우는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 씨는 지금 깨어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요. 감사해요, 태훈 씨. 정미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김태훈님, 들어오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은 일어서며 정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행복하세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 씨,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있으세요? 토요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정미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치료 외에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죠. 그냥 식사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도연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정미 씨 덕분에 요즘 일하는 게 즐거워요. 정미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했죠. 매번 밝게 인사해 주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제 말도 잘 들어주시고요. 도연은 정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미 씨 오시는 날이 기다려져요. 정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네, 저도요. 선생님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따뜻했어요. 그럼 토요일에 뵐까요? 네, 좋아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미도 웃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미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섰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죠. 결국 연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약속 장소는 센터 근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정미가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늦지 않았죠?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도연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고르세요. 그럼 청국장 어때요? 여기 청국장이 맛있어요. 좋아요. 주문을 하고 나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어색했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 씨, 제가 너무 무례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식사 제안한 거요. 환자분한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했어요.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냥 할머니였어요. 누군가의 엄마였고 환자였고 그냥 나이 든 사람이었죠. 근데 선생님은 저를 윤정미로 봐주셨어요. 도연은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미 씨가 저를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장도연으로 봐주셨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정미 씨는 어떻게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 적성에 맞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시나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그만뒀어요. 기력이 없더라고요. 정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시 뭔가 하고 싶어요. 센터 다니면서 기운이 생긴 것 같아요. 좋네요. 정미 씨는 사람 돌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운동선수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걸 보면 보람 있어요. 미정 씨랑은 어떻게 헤어지신 거예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서로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미정 씨는 야망이 많았죠. 센터도 미정 씨 꿈이었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일할 뿐이고요. 힘드셨겠어요. 이젠 괜찮아요. 미정 씨도 이제 놓아준 것 같고요. 도연은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 씨 덕분이에요. 제가요? 네. 정미 씨가 오시면서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미정 씨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한 거죠. 정미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선생님 만나면서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알게 됐어요. 도연은 정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정미의 손이 도연의 손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죠. 정미 씨, 네.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치료실이 아니라 이렇게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미 씨. 뭐가요? 제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요. 정미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선생님을 도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정미 씨라고 부를게요. 존댓말로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느리지 않습니다. 단지 더 깊고 더 진실될 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황혼 속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